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오늘 자동차 상식은 자동차 엔진의 기본적인 구조, 역할 요런 부분의 영상을 찍겠습니다. 자동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동차 엔진을 가져올 수는 없어요.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엔진과 거의 95% 이상 구조와 원리가 같은 오토바이 엔진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단기통 125cc 오토바이 엔진인데 어차피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나 원리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요것만으로도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제 125cc 단기통 엔진입니다. 단기통 엔진이 뭐 요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요것만 보시면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일단 우리가 엔진을 안다고 해서 엔진화 구조와 역할을 잘 안다고 해서 자동차 고르는데 도움이 물론 되겠지만 더 잘 고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엔진은 어떤 게 들어가는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아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거, 정말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자동차의 엔진이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엔진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엔진의 주요 부품은 뭔지, 그 엔진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정말 중요한 부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부품들, 그죠? 그게 어떤 건지, 직렬 엔진, 그리고 V형 엔진, 그리고 뭐 수평대항 엔진, 뭐 이런 엔진의 구조, 뭐 요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오늘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자동차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를 설명을 할 때 이 헤드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헤드는 빼버리겠습니다. 자동차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엔진 중에서도 엔진이 여러 가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헤드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피스톤도 있고, 또 커넥팅 로드도 있고, 캠축, 크랭크 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고 가장 가혹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엔진의 부품이 뭔가? 바로 이 실린더입니다. 엔진 실린더, 쇼트 엔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얘는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이 피스톤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게 이 상하 왕복 운동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구조물이에요. 얘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죠? 가장 열도 많이 받고, 가장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가장 마찰 저항도 많이 받고, 가장 그만큼 손상도 많이 되는 부품이기도 하겠죠. 자동차 엔진에서 이 실린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역할을 하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그러면 엔진의 기통수, 뭐 배기량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누느냐? 배기량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 피스톤의 이 사이즈 있죠. 지금 이거는 125 피스톤 사이즈고요. 얘는 이제 1000cc가 넘는 오토바이의 피스톤의 사이즈입니다. 이 피스톤의 지름 있죠. 총 지름. 이걸 보호라고 하는데 이 보호가 다르죠. 얘는 작고 얘는 크죠. 당연히 얘는 배기량이 125cc 밖에 안 되고 얘는 1000cc가 넘는 배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지름과 이 움직임, 이 깊이 있죠. 실린더의 이 깊이에 따라서 배기량은 정해져요. 그 부분도 지금 방금 이해가 되셨고 자동차의 기통수는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얘는 앞전에 제가 얘기했을 때
125cc 단기통 엔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단기통 엔진, 1기통 엔진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뭐야? 실린더가 하나란 얘기예요. 실린더가 하나면 당연히 피스톤도 하나밖에 안 들어가겠죠? 하나밖에 안 들어가겠죠? 실린더가 하나니까요. 얘는 1기통입니다. 그럼 눈치 빠르시는 분들은 이해 분명히 하셨어요. 2기통은 요 실린더가 2개란 얘기고요. 3기통은 실린더가 3개란 얘기. 4기통은 4개. 그죠? 그러면 이제 뭐 4기통 엔진, 뭐 6기통 엔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거의 4기통을 씁니다. 다 4기통이에요. 거의 4기통이 만들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출력이라든지 내구성, 제작하는 단가, 뭐 환경 규제, 배출가스, 이런 전체적인 모든 부분에서 가장 최적화가 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이 4기통 엔진이에요. 근데 이제 뭐 1500cc, 1600, 1800, 뭐 2000cc, 2400cc, 최근에 이제 2500cc까지 거의 4기통 엔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3기통 엔진이든 뭐 4기통 엔진이든 엔진의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똑같습니다. 이 실린더의 개수가 몇 개냐의 차이인 거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다음번에는 직렬 엔진, 뭐 V형 엔진, 뭐 요런 걸 설명드릴게요. 자, 보통 엔진들은 이렇게 수직 운동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피스톤이 이렇게 이 실린더 위로 올라오지는 않아요. 딱 요까지만 올라옵니다. 요렇게. 예, 여기서 요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위로는 절대 안 올라와요.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거의 이렇게 수직으로 왕복 운동을 하게끔 만든 게 대부분의 엔진들입니다. 근데 이 엔진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직렬로, 뭐 병렬, 뭐 이거 말고 그냥 직렬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엔진 실린더가 직렬로 2개가 있으면 직렬 2기통이 되는 거예요. 되게 편하죠? 3개가 있으면 직렬 3기통. 직렬로 4개가 요렇게 붙어 있으면 직렬 4기통. 이 실린더가 직렬로 6개가 딱딱딱딱 6개가 있으면 그게 직렬 6기통 엔진이 되는 거겠죠. 다음 V형 엔진입니다. 자, 보통은 요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V형 엔진들은 얘가 요렇게 한 90도에서 한 120도 정도 뱅크 각을 이루면서 사선으로 실린더가 요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면 얘는 요렇게 움직이겠죠. 피스톤이 요런 식으로, 그죠? 약간 대각선 방면으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근데 요렇게 되면 엔진이 직렬로 요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얘는 V형으로 되어 있어요. 요쪽에 요렇게 되어 있고 반대쪽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요 각도에서 V자가 되겠죠. 실린더가. 그래서 V형 엔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6기통이면 이쪽 이 좌측으로 3기통, 우측으로 3기통이 요렇게 요런 식으로 돼가지고 3개가 하나, 둘, 3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6기통이고, 만약에 뭐 좌측에 4기통 또는 또 우측에 또 4기통 요렇게 되면 그건 V형 8기통이 되는 거고, 5개씩 있다 그러면 10기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다음은 수평대항 엔진이에요. 수직으로 됐다가 요렇게 대각선으로 됐다가, 수평대항 엔진은 얘가 이렇게 아예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럼 피스톤이 어떻게 움직여요? 요렇게 움직이겠죠? 피스톤이 요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죠? 이렇게 요렇게 움직이게. 얘를 수평대항 엔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명 박서 엔진이라고 부르죠. 이 권투 선수가 잽을 요렇게 날린다, 그런 모양이다 라고 해서 박서 엔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박서 엔진들은 보통 대부분은 이렇게 이 수평대항 엔진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평균 거의 대부분이 이 수직으로 쓰거나 아니면 이 사선으로 된 대각선으로 된 엔진을 쓰지 수평으로 엔진을 거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엔진 방식을 쓰는 게 일본의 스바루라는 자동차 그리고 독일의 포르쉐라는 브랜드가 이 수평대항 엔진들을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만들기가 간단하니까 제작 단가라든지 수리가 용이하고 이런 부분에서 일반적인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이렇게 장착하기도 쉬운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수직으로 된 엔진들 그리고 직렬로 연결된 엔진들을 보통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 V형 엔진들 이렇게 누워있는 V형 엔진들 같은 경우는 이 엔진룸 안에 공간이 협소한데 이 고배기량, 대배기량 그러니까 2500cc 이상 3000cc, 3500cc, 4000cc, 5000cc의 엔진들을 이 공간 안에 넣어야 되니까 이 길게 직렬로 연결돼 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얘를 요렇게 하기도 어렵고 요렇게 해가지고 뒤쪽으로 하기도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얘를 요렇게 사선으로 눕혀가지고 엔진룸 안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V형 엔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V형 엔진은 거의 고급 세단들, 고배기량, 대배기량의 엔진들에 보통 사용을 많이 하고 이 수평대항 엔진들은 이제 가혹한 조건에서의 운전을 하는 분들, 그러니까 특별한 매니아층이 형성된 차들, 그러니까 레이싱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자기네들의 특별한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자동차에 보통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평대항 엔진의 특성, 그 다음에 출력, 엔진이 돌아가는 회전의 질감이 다르고요. 이 V형 엔진들 같은 경우도 엔진의 특성과 이 엔진이 돌아가는 엔진 회전 질감도 전혀 달라요. 당연히 이 수직으로 된 직렬형 엔진들 같은 경우도 엔진의 회전 질감이 전혀 다르죠. 중력이 누르는 힘에 의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원리는 똑같지만 구조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 구조가 다름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추가적인 부품들, 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진동, 자동차의 엔진 소리,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고성능 자동차, 최고급 어떤 고배기량 세단, 아니면 일반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내구성이 좀 더 좋아야 하는 이런 차들, 이게 자동차의 컨셉과 개성, 쓰임새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엔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엔진의 어떤 이런 구조, 레이아웃의 방식들이 달라지는 거겠죠. 그게 이제 자동차의 기본적인 엔진의 레이아웃입니다. 엔진의 구조. 요런 식으로 돼 있고요. 피스톤은 요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요런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오토바이, 어떤 피스톤이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요런 모양을 띠고 있고요. 이 피스톤에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압축링, 그 다음에 오일링, 또 링구가 또 들어가 있어요. 링구가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홈이 이렇게 파여져 있죠. 이 홈이 파여져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커넥팅 로드, 엔진의 또 주요 부품인 커넥팅 로드는 이 피스톤에 요렇게 장착이 되거든요. 요렇게 장착이 돼서 이 상하 왕복 운동을 이제 회전 운동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엔진의 기본적인 어떤 구조, 그 다음에 엔진의 이 레이아웃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다라고 얘기했고, 그 구조에 따라서 엔진의 회전 질감이 다르다 보니까 운전하는 운전자가 느끼는 어떤 진동, 그 다음에 소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운전의 즐거움이
전혀 다르고, 어떤 거는 막 굉장히 정숙할 수도 있고요. 정숙하면서도 굉장히 부드러운 엔진의 회전 질감과 필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퍼포먼스 쪽으로 굉장히 다이나믹한 운전을 즐길 수 있는 엔진으로 만들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부분에서 최적화가 된 이런 엔진들로 설계가 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또 다른 자료들을 제가 더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영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번 영상에는 어떤 것들을 할 거냐면, 엔진이 손상되는 과정, 그 다음에 손상이 됐을 때 어느 부분이 손상이 가장 많이 되는지, 그 다음에 왜 손상이 되는지, 그리고 엔진 보링, 엔진을 보링을 한다라고 하는데, 엔진을 보링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엔진을 보링을 하는지 몇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도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요 피스톤이 녹아버렸잖아요. 얘는 피스톤이 쌩쌩하죠? 근데 얘는 피스톤이 녹아버렸어요. 그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외에 왜 피스톤이 녹았을까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까지도 다 잘 준비를 해가지고 또 설명을 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의 엔진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영상,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